8장에서는 우리가 수열과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1에서 수열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 수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수의 배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를 함수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수열 AN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n에서, 즉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n에 대해서 함수값을 우리가 무엇을 주냐면 an 값으로 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을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하는데, 얘를 뭐 a1, a2,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a1을 우리가 첫항 또는 뭐 초항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그냥 a라고 쓰기도 하고요. an을 우리는 n번째 있는 항, 즉 일반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8.1은 각 수열의 항을 구하고 그들을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1. 자, n은 지금 자연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은 n이 1이면 1 플러스 1, 2면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파이만 되어 있는데 변수 n이 없죠. 얘는 파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수거든요. 그래서 파이, n이 1일 때도 파이, 2일 때도 파이, 3일 때도 파이, 계속 파이만 나오는 이런 수열이 되겠더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인 2분의 n 파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 사인의 2분의 2 파이, 다음에 사인의 2분의 3 파이, 사인의 2분의 4 파이 뭐 이렇게 가겠죠. 또 이놈은 지금 1이고요. 사인 파이니까 0,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 그리고 0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자 A1과 A2는 1로 줬어요. 그리고 AN번째 항은 AN-1번째 항과 AN-2번째 항을 더하자. 물론 여기에 n이 3부터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이런 수열을 앞항과 그 앞항, 그쵸? 앞항과 그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세 번째 항은 앞에 두 항을 더한 거니까 2가 되고, 네 번째 항은 앞에 또 두 항을 더한 거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은 더하면 5,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3, 뭐 이렇게 가는 수열. 이런 수열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열에 우리가 수렴을 정의를 할 텐데, 좀 뭐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미 양수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l의 거리가, 그쵸, 절대값인가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을 때, 그쵸, 그럴 때 우리는 an이 l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극한의 기울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l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입실론은 임의의 양수를 내가 어떤 양수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작게 잡아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n이 1부터 2, 3, 4 이렇게 커질 때마다 앞에 u 한 개 정도는 그냥 어디 떨어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u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 그쵸? 이제 무한계가 어디에 이 l 근방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l의 근방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l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엄청나게 가까이 다 모여 있더라. 몇 개가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즉 유한계를 제외한 무한계가 우리가 이 l 근방에 가까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네,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극한 기호를 갖다 쓴 이유는 보면, 우리가 예전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뭐 이렇게, 그쵸, 이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차피 an도 함수이고 n에 관한 방정식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fx, x에 관한 방정식 형태가 나올 테니까 얘네와 얘가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함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치수 전체에서 가는 거니까 x가 막 여기 있는 모든 점들 다 조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함수는 우리가 자연수니까 1, 2, 3 쭉쭉 떨어지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일부분의 점들을 모아오긴 하지만 실적으로 무한계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 함수가 수렴한다면, 만약에 그쵸, 여기서 우리가 f의 n이 an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극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열의 극한도 존재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가지고 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으로 수렴을 했죠.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의 일부분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도 0으로 수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냐 n이냐, 그쵸? x에서 되면 n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뭐 얘 같은 경우도 얘가 0으로 가니까 1로 수렴을 하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얘 같은 경우도 1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의를 사용해 나타내자, 그래서 입실론을 쓰자라는 건데, 입실론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으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정리 8.4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상수함수는 그 값이 그대로 수렴값이 되고요. an의 함수의 상수배를 한 거, 즉 an의 상수배를 한 것도 우리가 an의 극한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거. 물론 여기 조건은 an과 bn이 다 수렴을 해야 돼요. 그쵸? 수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 합차, 곱, 나누기, 다음에 거듭조건까지 다 성립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예제를 보면, 저 n이 무한대로 갈 때 복잡한 것분의 인데, 얘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죠. 우리가 x로 봤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더하기 8x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2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를 본다면, 당연히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우리는 최고차만 보죠. x가 무한대로 돼서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해요? 2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더하기 8n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2n 세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 이러면 5제곱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한 극한을 먼저 보고, 그쵸? 그리고 바깥에 지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요놈이 어디로? 2로 수렴을 하니까 2의 5제곱으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재에서처럼 정의대로 n분의 1을 만들어서 풀어 상관없지만 함수의 극한을 얘기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열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는데, 자, 모든 n에 대하여 an보다 a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가수열. 반면에 an보다 an 플러스 1이 더 작거나 같으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수열. 그렇죠? 그래서 증가수열과 감소수열 합쳐서 우리가 뭐다? 단조수열.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순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때는 뭐냐면 같은 게 아니라 무조건 큰 거죠. 점점 무조건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얘는 크거나 같다, 얘는 그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는 순증가수열, 순감소수열, 그렇죠? 그러면서 순증가와 순감소를 우리는 순단조수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수열은 뭐 수렴을 하면 그 수렴값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웬만한 모든 수열들은 얘가 수렴을 한다고 해서 수렴값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놈이 수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열 급수, 수열이나 아니면 급수 뭐 이런 것들의 판정법들을 주로 얘기할 텐데, 수열에서 그렇죠? 수열이 수렴을 한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데, 자, 일단은 유계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증가수열이냐 감소수열이냐 뭐 이런 것들이었고,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유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an보다 항상 큰 값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적당한 m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적당한 m이 있어서 이 모든 an보다는 크거나 같더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 an은 위로 유계, 반대로 모든 an이 스몰 n보다 크거나 같다 한다면 우리가 아래로 유계. 그래서 위로 유계이면서 아래로 유계일 때 우리는 그냥 유계수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an의 절대값이 n보다 작다. 즉 이 말은 우리가 an이
우리가 뭐 얘가 양수일 테니까요. 그쵸? n보다 작고 마이너스 n보다 크다. 즉 아래쪽에서 막아주는 게 있고 위쪽에서 막아주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유계수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값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뭐더라? 수렴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8.8은 유계인지 판단하고 단조 수열인지, 그쵸? 단조 증가인지 단조 감소인지 이걸 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걸 보면 n이 1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1, 2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6분의 1 뭐 이렇게 가겠죠. 그쵸? 따라서 이 모든 AN은 모든 n에 대하여 AN은 뭐보다는 지금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가장 큰 게 2분의 1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음수들은 커지고 양수들은 작아지거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적당한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유계가 돼요. 그쵸? 그치만 얘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니까 뭐는 아니에요. 지금 단조는 아니죠. 단조는 아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의 n제곱을 보면 얘는 2, 4, 8, 16, 32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계속 커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얘는 순 증가예요.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뭐더라? 지금 단조 수열이더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계는 아니죠. 그렇죠? 물론 아래쪽 얘가 가장 작으니까 얘는 모든 AN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쪽에서 막아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유계는 되지만 위로 유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조 수열과 유계 수열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수렴하는 수열, 수렴을 한다면 그 수열은 항상 유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증명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어떤 수렴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n분의 1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정의대로 볼까요? 뭐 어떤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렴값이 하나 있을 거예요. L값.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근방을 잡으면, 그렇죠? 앞에 U1개를 제외한, 그렇죠? 뭐 U1개를 제외한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들이 다 뭐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근방 안에 이런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놈의 값이 뭐 우리가 m이라고 놓고 이놈의 값을 m이라고 놓는다면 모든 AN은, 그쵸? 뭐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으로 우리는 수렴을 한다면 반드시 유계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정리가 더 중요한데, 얘는 우리가 좀 공리라든가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좀 수학적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간단하지만 증명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계라고 한다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계이면서 수열이 유계이면서 단조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열은 반드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쵸? 계속 단조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할 거거든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N일 때 어떤 이렇게 막아주는 뭐 위로 유계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렇게 막아주는 축이 하나 있다는 거죠. M이, 그래서 모든 AN은 M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다. 그쵸? 그러니까 위로 유계를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순 증가 뭐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는데 이걸 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디에? 이 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갈수록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적당하게 이렇게 근방을 잡으면, 그렇죠? 이 M의 근방을 잡으면 여기에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얘가 유계라고 해서 얘가 극한값은 아니에요. 항상 극한값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계이고 단조이면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찾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의 n 팩토리얼 분의 2n 제곱, 얘가 수렴함을 보이자는 건데 이 정리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계이와, 그쵸? 얘가 이 수열이 유계와 그 다음에 단조임을 보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뭐 유계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유계 단조를 먼저 보일까요? 단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지금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그쵸? 이 중괄호가 좀 이상하죠. 소괄호 넣죠. 자, 2의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나누기니까 역수로 곱하면 되겠죠? 2의 N제곱분의 N 팩토리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2, 요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N이 1부터 가면 2일 때는 2가 되고요. 2일 때는 3분의 2, 3일 때는 4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A는 지금 다 양의 값이 나오니까 A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모든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A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하더라? 우리는 감소하라는 거죠. 감소니까 우리가 단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유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모든 AN은, 그쵸? 지금 얘를 AN으로 본다면 모든 AN은 지금 다 양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AN은. 그쵸?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얘가 감소수열이기 때문에 가장 큰 놈이 누구예요? A1이에요. 점점 N이 커질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물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근데 A1이 얼마냐면 지금 2거든요. 따라서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기 때문에 6개가 돼요. 그래서 위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위 AN은, 그쵸? 요 놈은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물론 수렴값이 뭔지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점화식으로 표현된 일반항이 하나 존재를 하네요. 점화식으로 표현된 일반항이 있는데 수렴함을 보이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에 정리를 좀 이용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조와 유계를 보여야 되는데, 자, 단조 유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좀 이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모든 n에 대하여 우리가 an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an 플러스 1보다는, 즉 여기서 지금 뭐 하냐면 점점 증가가 되는 거죠. 그쵸?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더라. 이걸 보이자라는 겁니다. 즉 점점 커지니까 증가이지만 1과 3이 막아주기 때문에 요 두 얘기 때문에 6개이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목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쓸 건데, 자, 수학적 기납법 오랜만에 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1은, 자, A1은 1이니까, 그쵸? 1이 되고요. A2는 뭐가 돼요? A2는 지금 루트의 정의가 3의 A1이거든요. 그쵸? A1이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놈은 정확하게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얘는 뭐 2보다 작아요. 아니, 뭐 3보다 더 작으니까. 그쵸? 뭐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함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정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n이 ak니까, 그쵸? k, ak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3, 얘가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데, 자, 일단은 ak 플러스 1, 뭐 ak 플러스 1은 아까 우리가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뭘 보여야 돼요? a의 k 플러스 2, 이 놈을 보여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루트의 3의 ak였고요. 그쵸? 정의상. 그 다음 요 놈은 루트의 3의 ak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는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의 ak 플러스 1이에요. 근데 ak 플러스 1이 아까 3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루트 씌우면 얘가, 그쵸? 뭐보다? 루트 3은 앞에 있었고 얘가 루트 3보다 작은 거죠. 즉 요게 지금 뭐예요? 3이에요. 따라서 3보다 작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ak2가 지금 뭐보다 결론적으로 3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an은 우리가 이 증명에 의해서 지금 유계이고 그 다음에 단조인 걸 보였으니까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수렴값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수렴값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죠. 얘가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놈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이놈의 극한값을 예측해 보는데, 잘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을 한다면 an 플러스 1 한 발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1일 때 a2, 2일 때 a3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보다 빨리 한 발자국 먼저 간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수렴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도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 플러스 1이 뭐냐면 3의 an이거든요. 얘는 어차피 극한이니까 요 리미트 an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 얘가 루트의 3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루트 3a하고, 물론 얘네가 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쵸? 다 양수들이니까 그냥 양변 제곱하면 a제곱은 3a고요.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3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a는 0은 아니에요. 지금 왜? 모든 an들이 다 1보다 크니까 0으로 수렴을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좀 이게 첨부 하나가 써 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연습 문제에서 증명을 연습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급수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오일러 상수라고 하죠. 자연상수 2 요놈, 그래서 얘의 정의가 1 플러스 n분의 1의 전체 n제곱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쵸? 얘가 이러한 무리수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절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좀 보이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쵸? 우리 앞에 예전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이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다 자연상수 2로 가더라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와 마찬가지로 n일 때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상수 잠깐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나오는 정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임 정리예요. 그쵸? AN과 CN이 우리가 다 수렴을 하고, L로 수렴을 하고, 적당하게 큰, 앞에 유한계 정도는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N0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한계를 뺀 나머지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BN이 AN과 CN 사이에 존재하더라. 근데 AN과 CN이 수렴을 하면 BN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 극한값은 AN과 CN의 수렴값. 그쵸? AN과 CN이 모두 L로 수렴했으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따름 정리인데, 얘는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절대값 AN이 0으로 수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AN도 0으로 수렴을 하더라. 자, 조임 정리를 쓰면 되는데, 자, 모든 N에 대해서 일단 AN은 AN의 절대값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AN의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취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죠. 근데 절대값 AN이 0으로 수렴을 했으니까 우리가 상수배한 거, 즉 플러스 1배한 거, 마이너스 1배한 거 모두 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상수배하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an 요거는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다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얘도 우리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조임 정의를 당연히 쓴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조임 정리를 통한 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n분의 1 곱하기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n제곱 파이 이렇게 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어차피 사인 값은, 그쵸?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쵸? 사인 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어떤 n이 들어오더라도 n 플러스 1분의 n제곱 파이 이놈은 우리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죠. 여기에 다시 또 n분의 1, n은 자연수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n분의 1을 이렇게 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면, 자, 이렇게 극한을 취하게 되면 지금 n분의 1이나 마이너스 n분의 1이나 다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하더라. 따라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얘도 수렴을 하더라. 그쵸? 어디로?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임 정리를 통해서 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성하고 관련된, 그쵸? 그러니까 F가 L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이고 AN은 L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F의 AN은 우리가 뭘로? FL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얘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an의 뭐 p제곱의 리미트,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a로 수렴을 한다면 얘도 어디로? a의 p제곱으로 수렴한다 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 an, 그쵸? fx를 우리가 x의 p제곱이라 놓고 an을 그냥 an이라고 둔다면 f의 an이 뭐가 되더라? 얘가 an의 p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합성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수렴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an만, f는 지금 x가 남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n이 여기에 걸쳐 있으니까 이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렴값을 먼저 구하고 그 수렴값에 대한 함수값을 우리는 다시 또 극한값으로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증명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합성 함수의 극한,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예제도 뭐 요만큼이 있고 거기 또 루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fx를 우리가 루트 x라고 하고 a는 우리가 n 플러스 1분의 n제곱, n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두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조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놈은 우리가 모든 항을 n으로 나눠도 되죠. n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1의 전체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극한이니까 실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분의 1 뭐 이런 식이죠. 따라서 얘만 극한이 존재하죠. 얘는 존재하죠. 2로.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1로 존재하고. 그래서 an이 어디로? 2분의 1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조건에서 일단은 fx가, 그쵸? fx가 어디 x는 2분의 1에서 연속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속인 것을 따져주긴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니까, 그쵸? 당연히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x의 정역은 양수이거든요. 양수 부분이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분의 1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정이 되고 연속까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전체 f의 an을 조사하자라는 거죠. 물론 얘가 지금 뭐냐면 an 요거고, 그러니까 루트에 지금 n 플러스 1분의 n의 전체 n제곱 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f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따라서 f의 2분의 1, 즉 루트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값을 찾을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하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연결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f가 1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되고 an이 an 값이 fn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y는 fx가.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 여기는 뭐가 돼서 없어요. 아무튼 여기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1보다 클 때 여기서 1, 뭐 2, 3, 4 이렇게 이런 점들이 an 값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f라는 함수가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서 l에 점점 계속 가까워지니까 얘가 l로 수렴을 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도 l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도 그냥 기하학적으로 그림만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함수의 일부분이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정리 8.17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수렴성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극한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함수 구하는 게 좀 어렵죠. 얘도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가 적당하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으로만 본다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얘를 지금 수열을 이렇게 바라보죠. fx를 x분의 lnx 이렇게 얘 일부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즉 x분의 lnx,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로피탈 정리를 한번 쓰면, 그쵸? 로피탈 정리를 한번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1 요거니까 얘가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해요. 그쵸?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그쵸? 모든 n에 대하여 an은 fn이랑 같으니까,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어디로 수렴하더라? 이 0값으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 예제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예제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래서 극한값은 줬어요. 그쵸? 극한값 줬고, 우리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자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용할 거냐면 앞에 이제 함수의 합성을 좀 이용하긴 할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도 있어요. a의 로그의 a의 b 이렇게 됐으니 얘가 b가 되죠. 그쵸? 특히나 얘가 뭐 2의 ln a 하면 얘는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 2니까. 그죠? 이러한 성질을 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fx를 좀 형태를 잘 보세요. 이 x제곱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x 부분이 누구를 얘를 통째로 집어넣을 거예요. an을. 그러면 얘는 xn분의 1.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지금 f의 an을 구하면 얘는 2의 x의 n분의 1제곱이거든요. 얘 우리가 원했던 거랑 전혀 다르죠. 그쵸? 여기 뭐가 필요해요? ln이 필요해요. 여기가. 그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리미트 n을 만들 때 ln a n의 값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의 x의 n분의 1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의 성질에서 n분의 1 곱하기 ln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할 것은 여기서의 변수는 지금 n이에요. x는 그냥 우리가 0보다 큰 어떤 실수값이에요. 상수값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어디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하나의 상수값밖에 안 되니까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f의 an을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2의 ln의 lna 죄송합니다. lna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냥 an이 아니라 ln an을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얘가 정확하게 그냥 an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ln an 요놈은 얘가 0으로 수렴했으니까 누구? 지금 f의 0값이 되더라는 겁니다. f 0이 뭐냐면 2의 0제곱이거든요. 따라서 1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도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fx를 우리가 지금 2의 x제곱을 놓고요. 마찬가지로 an은 n제곱근 루트 n이라고 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리미트 an의 극한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ln an의 극한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의 n의 n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리미트 n분의 1 곱하기 ln n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거죠. 뭐죠? n분의 ln n 요거죠. 그쵸? 얘가 어디로 수렴을 했더라? 우리가 지금 뭐 로피탈 정리를 쓰고 해서 정리했을 때 우리가 0으로 수렴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fx는 이렇게 뒀으니까 0에서 수렴 0이 아니 여기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f의 ln의 2를 an을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얘가 0이니까 그쵸? fx는 0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값을 조사하면 2의 ln an이 되니까 얘가 an인 거죠. 그쵸?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ln an 이놈은 f의 어디가 얘가 수렴한 게 0이에요. 그래서 얘도 2의 0제곱인 1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마찬가지로 fx를 우리가 2의 x제곱 똑같이 둘 거고요. an은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 이렇게 둘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의 a의 n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의 1 플러스 n분의 x의 n제곱 이게 될 거고요. 그쵸? 이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ln의 1 플러스 n분의 x 이게 되겠죠. 얘를 좀 봐야 되는데 극한을 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도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함수나 얘는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을 우리가 뭘로 n분의 1로 만들고 분모로 내려보내고요. 얘가 ln의 1 플러스 n분의 x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로피탈을 한번 쓰면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n분의 1 미분하면 n제곱분의 마이너스 1 얘가 되고요. ln의 1 플러스 n분의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n분의 x분의 1 그쵸? 곱하기 얘에 대한 미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또 x는 어차피 상수고요. 얘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x 이렇게 그쵸?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하고 지금 요만큼이 사라지고요. 그쵸? 얘가 남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x의 x 얘가 남겠네요. 그쵸?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만 0으로 가는 거죠. 지금 따라서 1분의 x니까 x가 돼요. 즉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은 x에서 그쵸? x는 실수값이니까 실수에서 우리가 다 연속이고요. 당연히 f의 ln an은 아까 an이 됐었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ln의 an 요놈은 f의 x 값을 수렴을 하고 얘가 누구더라? 2의 x제곱인 거죠. x 대신 x가 들어갔으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이 문제.